푹 찢어서 먹는 그 김치 맛이.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최고 맛있잖아요. 김장할 때 옆에서 얻어먹는 거. 그렇지. 수육이 있어야죠. 수육이 있으면 더 좋고. 네. 그것도 이렇게 뭐 칼로 자르거나 가위 이게 아니고 손으로 네. 쭉 찢어서 돌돌돌 말아서 먹는 거. 갑자기 아침부터 입에 침 군침이 돕니다. 추운 아침. 일단 속보를 하나 좀 전하고 여러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시작할 막 그 시간쯤이군요. 8시 3분쯤에 조금 전 8시 3분쯤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규모 2.4. 그러니까 이건 여진으로 봐야 되겠죠. 예, 여진이 또 발생했다. 지난 수능이 있었던 날 이후로 사실 여진이 좀 잠잠해서 이렇게 이제 여진이 끝났구나 다행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8시 3분경 2.4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라는 속보를 전합니다. 참 포항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이대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김영란법 개정을 놓고 짧은 토론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붙이려고 하는 표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을 10만 원까지 확대하자.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자. 이 개정안 찬성한다 하시는 분 한광현님 찬성입니다. 경조사비 그 5만 원 줄이는 거 특히 찬성인데요.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10만 원이 해야 되는 비용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면서 5만 원 내리자 하셨어요. 5400님 근데 10만 원짜리 공산품을 주면 뇌물이고 농산물을 주면 뇌물 아니고 이거 조금 희한한 거 아니냐? 그 두 개를 섞어서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 조금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개정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477님은 농분대 저는 반대합니다.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한들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이익이지 농민들 자체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 이분은 또 그런 말씀 하고 계시고요. 김영란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아까 그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 일단 1468님 이분은 적극 공감이 됐다. 오히려 김영란법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 아니냐라는 것. 그래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축의금 더 주고 싶은데 왜 그걸 국가가 못하게 하는가? 이분도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반면에 남용성님은 국가가 개입한 거 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법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동진 님도 문화로 하면 좋았지만 그거로 안 되니까 이런 김영란법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문자들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이국종 교수 인터뷰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은 다 캡처해서 이국종 교수 팀에게 힘내라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윤선 기자. 조윤선 전 장관. 네.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죠. 그런데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데다가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 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이 계속 설설설 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정죄 부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구속 임박설이라니 이게 그럼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죠.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거나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설 정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설이 도는 이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입니까?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이게 이제 11개월 재직했잖아요. 그렇죠. 매달 다 받은 걸로 확인은 된 건 아니고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했죠. 이후에.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상납 의혹에다가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이미 검찰이 내린 상태입니다.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때 그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렇게 그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준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후임인 조윤선 그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서 업무 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니 정무수석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세 번째 또 있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조윤선 무죄 선고했잖아요. 무죄 선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캐비넷을 조사하다가 무더기로 문건들을 국정농단 문건들을 발견했잖아요.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다. 여기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죠. 그렇죠. 박준 수석.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박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뜻이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다른 수석들의 압박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좀 확인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하면 어느 수사 초기에. 수사 초기에는. 그런데 수사를 할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 데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블랙리스트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중에 언론에 조윤선 중에 블랙리스트가 이용주 의원이 자그마치 18번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새롭네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별명이 모르쇠, 앵무새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뭐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었거든요. 정무수석과 장관을 지낸 사람이 나와서 진술한 태도 뻔뻔하게 막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만 걸 한 거 보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던 것도 영장 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결정적인 자,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20일쯤에는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 넘기는군요. 결심은 그렇고요.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일단 12월 20일쯤. 지금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재판 진행 과정으로 볼 때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의 청구 여부는 별도로 하고 지금은 박준호 전 수석의 진술 번복이 아니더라도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박영수 특검팀 얘기잖아요. 특검팀 쪽의 주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1심 판결을 두고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했다는 얘기는 대놓고 봐줬다는 얘기죠. 대놓고 봐줬다?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비서실장은 유죄, 밑에 비서관도 유죄인데 중간에 수석은 몰랐다? 그 이제 증거가 부족했다는 얘기였는데 그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특검팀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와 함께 Y뉴스를 함께 했는데 제가 문자 소개하면서 이번에 김영란법 바꾸는 문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전반적으로 뉴스쇼 청취자들 의견은 어떠냐? 압도적으로 뉴스쇼 청취자들은 유지가 좋다. 개정하지 말자. 이쪽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355 개정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은 쉽지 않을 거다. 정부가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엄청난 지지율 하락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지금 하겠다는 의지로 또 두 번째 표결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부지런히 이 내용을 여론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 오늘 제가 끝나자마자 전화하겠습니다. 월요일 여론에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 의견 말고 전체 의견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